요즘 세상은 손끝으로 돌아갑니다. 밥을 먹으려면 QR코드를 찍어야 하고, 버스를 타려면 앱으로만 결제해야 하고, 심지어 은행도 병원 예약도 온라인 전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버튼 하나 찾느라, 화면 하나 넘기느라 한참을 땀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72세 김정자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하러 갔는데 접수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은 무인 기계로만 접수 가능하세요. 이쪽에서 하시면 돼요. 정자 어르신은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작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셨죠.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빨리 좀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정자 어르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냐며.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31%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소외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속도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은 있으면 편한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물건이 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따라가지만 시니어 세대는 적응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밀려갑니다. 두 번째 이유, 두려움입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말, 사기 문자 한번 잘못 열면 은행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 뉴스. 그런 이야기들이 시니어 세대에게 시도조차 위험하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이유, 배움의 기회 부족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떠난 나이에 누가 디지털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나요?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열기도 하지만 한두 번 배우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물어볼 때마다 그것도 모르세요? 하는 눈빛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소외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업무를 못하면 재산을 지킬 수 없고 병원 예약을 못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통 앱을 못 쓰면 이동의 자유도 빼앗깁니다. 이건 그냥 기계를 잘 못 쓰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 손가락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눈도 예전만큼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버스 시간표도 병원 예약도 은행 일까지. 이제는 작은 화면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못 쓰면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리거든요. 오늘은 두려움 대신 훈련으로 그 벽을 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손가락 근육 깨우기입니다. 디지털 소외는 사실 기술보다 손가락 눈뇌의 협동 문제가 큽니다. 하루 5분 스마트폰 화면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고 버튼 누르기 게임을 해보세요. 예시로 말씀드리면 앱스토어에서 두더지 잡기, 숫자 찾기 같은 간단한 게임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오타가 줄어듭니다. 게임이 어렵다면 단순히 연락처 검색을 하루 10번 반복하는 것도 훈련이 됩니다. 두 번째 훈련. 눈과 뇌를 동시에 깨우기 입인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작은 글씨와 복잡한 메뉴. 스마트폰 글자 크기 아이콘 크기를 미리 키워두세요. 화면 밝기를 조절해 눈 피로를 줄이고 앱 아이콘을 자주 쓰는 것끼리 한 폴더에 묶어두면 기억 부담이 줄어듭니다. 70세 이영자 어르신은 카톡과 버스 앱을 홈 화면 맨 앞줄에만 배치해놓고
나머지는 폴더 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찾는데 1분도 안 걸려요라며 자신감이 붙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훈련. 하루 한 가지 앱 정복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은 사진 찍기만, 내일은 사진 보내기만, 이렇게 하루 한 기능을 익히세요. 3개월만 해도 최소 90가지 기능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방법 예시 말씀드릴게요. 1주차 카메라, 사진 앨범, 문자 보내기. 2주차 카톡 메시지, 사진 전송, 이모티콘 사용. 3주차 버스 지하철 앱 사용, 은행 이체, 병원 예약. 네 번째 훈련. 디지털 친구 만들기입니다. 혼자 배우면 속도도 느리고 포기 확률도 높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복지관, 교회, 동호회에서 스마트폰 배우는 모임을 찾거나 직접 만들어 보세요. 세대 간 멘토링도 좋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게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앱 사용을 배우는 겁니다. 스마트폰 배우는 모임을 가져본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손녀랑 대화가 3배 늘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었냐만 묻던 애가 이제는 할머니랑 사진 보내고 밴드에 글도 올려주거든요. 5번째 훈련. 실전형 과제 만들기입니다. 기술은 써야 내 것이 됩니다. 실제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예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 여행 정보는 직접 검색해서 계획 세우기. 매주 일요일 장보기 목록은 메모 앱에 작성 후 마트에서 확인하기. 이렇게 하면 배운 기술이 단순한 버튼 누르기에서 삶을 편하게 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처음엔 화면이 낯설고 글씨가 작고 손가락이 굳은 것 같지만 훈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의 손가락, 하루 한 가지의 앱, 그리고 한 명의 디지털 친구. 그게 쌓이면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배우는 건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노하우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읽고 힘을 내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